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파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보복성 포격으로 지난 10월 10일 키이우에 대규모 무차별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죠. 처참하고 악의에 찬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에 찾아볼 수 없던 그런 대규모 공습인데요. 이 시간 방송은 크림대교 파괴에 격분한 푸틴의 잔인한 보복과 또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장거리 미사일 75발을 쐈다고 긴급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1발은 요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이 없는 일상생활을 하는 민간인 거주지, 출근길, 도심지, 교차로 등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 포격으로 당일 오후에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했다고 키이우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10개의 주요 도시와 11개의 사회 기반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ISW 미 전쟁연구소가 제공한 지도를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간 시점에는 더 많은 공습과 피해 상황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도심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우리의 기반시설과 국민을 노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자행된 러시아의 공습은 푸틴 씨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푸틴 씨라고 그랬습니다. 미스터 푸틴. 특히 민간인이 숨지고 다쳤으며 군사 용도가 없는 표적이 파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러시아가 침략 비용을 치르게 하고 푸틴과 러시아가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의 책임을 지게 하며 우크라이나군이 조국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유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트위터에 적은 뒤에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하고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했다, 10일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고 나토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인들의 항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G7 역시 젤렌스키와 긴급 화상회의에서 러시아 연방의 대테러 공격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크림대교 폭발 사건의 범인이 푸틴이 말한 대로 확실히 우크라이나일까? 라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내부의 FSB와 권력 다툼 또는 군부끼리 내부의 세력 다툼에서 스스로 폭발을 조작했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밝혀질 것이긴 하지만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폭발 당시 순간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틴은 이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러시아의 주요 민간인 인프라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 사건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발빠르게 발표했습니다.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과연 우크라이나가 저지른 폭발 사건이 맞는지요?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크림대교 타격을 암시하는 얘기는 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에서 발견된 증거는 없습니다. 폭발의 원인의 단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 의미 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크림대교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 의거하면 트럭은 다리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러시아 도시 크라스노다르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이 트럭은 폭발 당시 다리를 건너서 서쪽인 크림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 수사대는 폭발 모양으로 봐서 이 트럭에 실린 자살폭탄 차량이 맞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문제의 트럭은 폭발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이 다리의 높은 부분 아치 쪽을 오르기 시작할 때
트럭의 바로 뒤편 한쪽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폭탄 실은 트럭에 혐의점을 두었고 트럭에 의한 폭발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쪽이죠. 이 자살 트럭 소문이 의심스러우리만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트럭 소문이 퍼졌을까요? BBC 뉴스는 주목할 만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테러 행위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의도적인 사보타주, 파괴 공작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소리 소문이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한 전직 영국군 폭발물 전문가는 BBC에서 나는 수많은 차량 탑재 ID, 즉 사제폭탄, 급조 폭발물을 말합니다. 이걸 경험했는데 이번 경우는 다리 아래쪽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가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해상 무인 항공기를 사용해서 폭발물이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판을 내리 누르는 하중과 바람에 의한 측면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래로부터 전달되는 그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의 폭약이 다리 상판에서 폭발된 게 아니라 다리 아래쪽에서 폭발돼서 다리 규각이 박살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폭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다리 옆에 작은 배가 전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작은 물결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의 정체가 무엇일까? 의심이 깊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이 의심이 된다면 이와 관련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이죠. 21일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크림반도 세바스톨 항에 위치한 러시아 해군기지 근처에서 발견된 수상한 무인 보트, USB입니다. 무인 수상 차량 USB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카약형 뱃머리에 센서가 부착되고 상단에 잔망경 형태의 하얀색 기기가 달려 있었죠. 영국의 폭발물 전문가는 당시 이 사건을 놓고 우크라이나가 감시 및 타격용 해상 원격 조종 차량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 그런 보고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면 다시 크림대교 얘기로 돌아와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점령지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교를 공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캐리치로 향하기에는 너무 작고 선박용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또 소형 USB가 폭발했다면 끊어진 다리 하부에 그름이 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폭발물 전문가도 어디까지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가설일 뿐 공식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중동 분쟁의 디지털 수사 전문가로 알려진 닉 워터라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대원이 잠입하거나 아니면 배를 이용해서 다리 하부에 폭발물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 폭파 용의자로서 러시아인 5명, 우크라이나인과 아르메니아인이 포함된 8명의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다. 타스 통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너무 빨리 잡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FSB는 조사 결과 문제의 트럭 안에 폭발물이 22,770kg 상당의 플라스틱 필름, 롤 22개, 두루 말이죠. 22개에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B는 크림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부와 키릴로 부다노우 국방정보부장이 조작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주장의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로 내놓은 자살폭탄 트럭에 엑스레이 검색을 한 모양입니다. 검색 사진과 실물 트럭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가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러시아 정보당국도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무언가 러시아 내부에서 서로 다른 세력 간의 갈등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폭발물을 실은 트럭이 여러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또 FSB가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로 들통나고 있는데도 푸틴은 범행을 트럭에 실은 폭발물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싫은 것이죠. 이를테면 푸틴의 한 가닥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푸틴의 자존심, 야심, 영웅적 욕망을 살려두기 위해서 푸틴 측근 FSB가 금방 들통날 허접한 가짜 물증이라도 내밀고 푸틴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틴은 폭파로 다리가 끊어졌다는 소식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겠죠. 곧바로 각종 미사일로 키이우에 대한 잔악한 비인간적인 살상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러시아에 돌아온 것은 서방 세계의 더 강력한 러시아의 압박과 제재입니다. 분노한 미국,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과 서방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으로서 피해는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처참한 현장을 본 사람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푸틴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더 좋은 방공망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고 나토의 핵 억지 훈련도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했죠. 이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습을 계기로 서방 세계는 실질적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하이마스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이죠. 4기가 도착하면서 총 우크라이나는 16기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올렉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상이 이 부분을 11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 2기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이 무기는 최대 사거리 160km 이상으로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의사당 방어용을 위해서 사용되어 온 첨단 무기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6기를 더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전방위 방공 시스템인 아이리스-T SLM 4기 중에서 1기를 먼저 전달했으며 프랑스는 트럭형 이동용 자주포인 세자루 6문과 미사일 레이더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1,500만 유로, 약 우리 돈 208억 원입니다. 상당의 대공미사일 지원을 결정했고요. 캐나다도 드론용 카메라와 위성통신 장비, 포탄 등을 포함해서 4,7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486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토는 연례 핵 억지 훈련인 스테트 페스트 눈이라는 실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유럽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운영하는 전술 등을 점검하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토는 15개 나라가 미사일 및 방공체계를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유럽 영공방어계획 추진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조달 대상 무기로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독일의 아이리스-T SLM, 이스라엘의 에로3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무작위로 러시아의 전방위 미사일 포격과 그 피해를 계기로 유럽이 나토를 중심으로 전례 없이 이렇게 공동 대응으로 똘똘 뭉친 적이 없었습니다. 푸틴의 오만과 야만성이 국제법 따위는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지만 거세진 서방세계의 역풍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선에서 밀리고 쫓기며 결국은 철저한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 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각종 물자 조달이 어렵게 되자 크림반도 주민들은 길을 쓰고 러시아 쪽으로 속속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기세가 오래갈 리 없습니다. 불리해진 전황에 벌써 꼬리를 슬쩍 내리고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14일 푸틴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 더 이상 대규모 공습이 필요치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을 살상하는 게 목표였겠죠.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12일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과 가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권, 독립, 단결과 영토 보존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총회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143개국이 찬성했고요. 유엔 회원국의 절대 다수입니다. 반대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등 5개 나라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35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번 유엔의 결의안 채택으로 전범 국가가 되었고 또 국제사회의 철저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러시아에 시달려온 러시아로부터의 죽기 살기로 마지막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